예. 자, efficient net에 관련된 건데 2020년 9월달 페이퍼고요. rethinking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에 대해서 개의 확장성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오늘 발표는 누구죠? 접니다. 어, 박지원입니다. 오케이. 자, 시작하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준비한 게 전체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물론 바뀌었지만 오늘 인트로덕션 시작 좀 보고 그죠? 네. 예. 그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쪽 잠깐만요. 좀 계속 속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Scaling of components is widely used to achieve better accuracy. 이제 CNN을 스케일링 업 하는 것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더 나은 정확성을 성취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For example, 네. 네. 예를 For 들면, example, 음, ResNet can be scaled up from ResNet 18 to ResNet 200 by using more layers. 예를 들어, 레스넷은 scaled up 될 수 있었습니다. 레스넷 18번째에서 레스넷 200번까지 더 많은 레이어를 사용함으로써. 네. 네. 리센틀리. 최근에는요. 리센틀리. 잠시만요. 음, Recently, 음. G5 achieved 84.3% ImageNet top-on accuracy by scaling up a baseline model 4 times larger. 이제 최근에 G5는 음. 84%, 그러니까 이미지넷 대회에서 84%를 성취했는데 이게 탑 1의 정확성을 84%를 성취했습니다. 이제 스케일링 업 함으로써 네. 베이스라인 모델을 음. 4배 더 크게 이제 스케일링 업 함으로써 탑 1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가 스케일링 업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첫 문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CNN을 스케일링 업 하는 이유가 결국은 better performance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했고, 그 이그젬플에 대한 소개, 레즈넷하고 G파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단순하게 진짜 모 레이어, 더 많은 레이어를 계속 사용을 해서 이렇게 스케일링 업을 시켰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However, 그랬습니다. However, the process of scaling up components has never been well understood, and there are currently many ways to do it. 하지만 음, CNN을 스케일링업 하는 과정은 음, 잘 이해되지 않아 왔고, 음, 현재, 현재 많은 방법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to do it 할 때 do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럼? 계속 스케일이죠, 이거. 스케일. 연구를, 연구인가요, 이거? 네, 계속 스케일업 하는 거? 아니면, 네, 스케일업 하는 연구를 어, 계속 음,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스케일링 업을 막 하긴 하는데 그 과정이 왜 저렇게 하지? 뭐 그런 약간 뭐 이해가 되지 잘 안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네, most common way. 그래서 뭐 기본적인 어떤 공통적인 어떤 방법은 과연 뭘까요? is to scale up. the most common way is to scale up components by their depth or width.
가장 흔한 방법은 스케일업을 하는 CNN을 스케일업하는 방법은 음, 그들의 depth와 width를 음. 스케일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depth 깊이 혹은 width 폭 이런 게 다 2016년도에 그런 걸 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방법, common 보통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other less common은 뭘까요? Another less common 음, but increasingly popular method is to scale up models by image resolution. 네, resolution. 음, 이제 또 다른 덜 흔하지만 음,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음, 그 이미지의 해상도를 이미지의 해상도에 의해 모델을 스케일업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2018년 정도에 지금 논문이 나왔습니다. In previous work, In previous work, it is common to scale only one of the three dimensions, depth, width, and image size. 이전 연구에서 음, 흔합니다. 음, 이제 스케일 조정하는 것이 오직 하나의 세 개의 depth와 width와 이미지 사이즈 중 음, 3 dimension 중에 오직 하나만을 음. 조정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흔합니다. 그러나요. 기존 연구에서는 그냥 디멘전 3개가 있는데 지금 depth, width, image, 요거 이미지 사이즈까지죠. 그래서 요 3개의 디멘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지 하나만 only one만 스케일하는 게 커먼했다라는 거죠. Though So it is possible to scale 2 or 3 dimensions 음, arbitrarily. Scaling requires tedious manual tuning and still often is suboptimal accuracy and efficiency. 음, 이제 비록 음, 가능하지만 음, 2개나 3개의 차원을 스케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음, 음, 임의로 스케일링 하는 것은 음, 필요로 합니다. 음, 이제 지루한 수동 조정이 필요하고 음. 여전히 자주 이제 선출합니다. 차선의 차선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서브옵티멀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뜻을 보니까 차선이라는 뜻인데, 음. 그러니까 최상이 될 수 없는 정확성과 efficiency를 음. 계속해서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탑이 아니다. 임의로 스케일링 했을 때, 네, 어, 완전히, 그러니까 탑은 안 되고, 그, 언저리 정도, 서브옵티멀 정도만 여전히 그냥 달성되고, 할 수 있고, 조금 탑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인가요? 이게 서브옵티멀이라고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티디어스하다라는 건 굉장히 지루한, 하기 싫고 막 따분한 이런 건데 그런 네, 매뉴얼 튜닝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전히 그냥 탑은 아니고 소타는 아니고 그냥 서브 옵티멀 정도가 되는 형태의 정확도와 효율성 정도만 가지고 있었군요. 그래서 요 패러그래프는 결국은 지금 스케일링 업에 대한 기존 연구, 그 다음에 그 기존 연구들의 리미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in this paper. In this paper, we want to study and rethink the process of scaling up components. 이 논문에서는 음, 이 논문에서 우리는 원합니다. 음, 연구하기를 그리고 다시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제 CNN을 스케일링 업 하는 과정을 음. 다시 연구하고 다시 생각하길 원합니다. 네. In particular, 특히 네, 어떤, in particular, 음, 음, we investigate
The central question. 음. 우리는 어 중점의 뭐, 질문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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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에 네 네. 오늘 연구할 것이면 연구합니다. 네, 뭐 연구합니다, 조사합니다. 네, 좋아요. 중심이 되는 퀘스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겁니다. 특히 자, 그래서 콜론 네. 치고 어떤 건지 나옵니다. In there 뭐가 있냐? 뭐 이거죠. 지금 in there. 예. Is there a principled method to scale up components that can achieve better accuracy and efficiency? 음,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 있는지, 음, 주요한? 네. 스케일업을 하는 CNN을 음, 네, 더 나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음, CNN을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프린시플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한 질문을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런 질문, 센트럴 퀘스천이라고 하는 거가 is there 있냐? 이런 게 프린시플드한 원칙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까? Is there a principled method to scale up? 네, 뭐 좋아요 여기까지. 그런 게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 Our empirical study. Our empirical study shows that it is critical to balance all dimensions of network width, depth, resolution, and surprisingly, such balance can be achieved by simply scaling each of them with constant ratio. 네, ratio. 네. 네, 우리의 경험적인 연구는 음, 보여줍니다. 그 음, 중요하다는 것을 음, 이제 네트워크의 width와 depth와 resolution의 모든 차원을 음, 이제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제 놀랍게도 그러한 밸런스가 음, 성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정한 비율과 함께 그들 각각 스케일링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그 세계의 네, 차원에 대한 모든 차원에 대한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그것들 각각을 그냥 스케일링하는 컨스탄트한 비율로 그냥 일정한 비율로 그들 각각을 스케일링 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그것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뭐 스케일링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그들 각각을 그냥 어떻게 컨스턴트한 레이시오로 일정한 비율로 그냥 스케일링만 하기만 하면 그런 밸런스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 아예 연구의 결과가 바로 나와 버리네요. 좋습니다. 이게 네. 좋아요. Based on this observation. Based on this observation, we 음, propose a simple yet effective compound scaling method. 음, 이러한 observation에 근거하여 우리는 제안합니다. 음.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혼합 스케일링 방법을 제안합니다. compound scaling method. 좋습니다. 그 다음에 unlike. Unlike conventional practice that arbitrarily scales these factors, our method uniformly scales network with depth and resolution with a set of fixed scaling coefficients. 네.
unlike 뭐랑 뭐 달리? 와는 달리 음. 이러한 요인들을 임의로 스케일링하는 컨벤셔널한 프랙티스와는 달리,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 연구들과는 달리 우리의 메소드는 일정하게 스케일합니다. 네트워크의 width와 depth와 레졸루션을 고정된 이제 스케일링 개수의 셋과 함께 네. 이런 네, 네. 여기 컨벤셔널 프랙티스는 뭐 우리가 그냥 기존에 그렇게 늘 그렇게 했듯이 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컨벤셔널 네, 프랙티스. 기존에 그냥 거의 아비트러리 스케일링을 했어요. 임의대로 그냥 멋대로 그냥 아비트러리 스케일 업을 했는데 그와 달리 그냥 단지 유니폼하게 굉장히 일정하게 유니폼하게 스케일을 한다라는 게 이 본 저자들의 연구의 차별점입니다. 그렇죠? 차별점이고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아까 constant ratio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with a set of fixed scaling coefficient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조금 더 써서 어찌됐든 얘도 뭐 fixed나 constant나 비슷하죠. 그래서 fixed constant coefficient 이 coefficient는 개수니까 뭐 그러니까 그 앞에 weight와 같은 coefficient를 줘가지고 그것도 고정적인 그런 거 줘서 각각을 이렇게 스케일하는 그런 것을 유니폼하게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for example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요. For example, if we want to use 2n times more computational resources, then we can simply increase the network depth by alpha n, width by beta n, and image size by gamma n, where alpha, beta, gamma are constant coefficients determined by 디터 a small grid search on the original small model. 여기서 어 determined by 아, 네. 음, determined by, 예. determined by 좋아요. 그다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음, 얘, 얘 m 시간에 음, 음, 더 음, 많은, 음, 얘 n 타임에 음, 더 많은 계, 어, 계산적인 음, 자원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음, 우리는 단순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depth라는 음. 알파 n승과 width라는 베타 n과 이미지 사이즈 감마 n을 음, 이제 음,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는 어 기존의 작은 스몰 모델의 음, 스몰 그리드 설치에 의해 결정되는 음. 상관 계수가 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일단 상관계수는 아니고 컨스탄트 계수니까 아까 예, 예, 컨스탄트 그냥 계수 그냥 일정한 그렇죠. 개수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때고 정도라고 하는 것을 바이로 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바이. 네, 그러니까 뭐뭐에 의해서 또 있고 바이가,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 그 알파의 n승 정도, 그 다음에 베타의 n승 정도, 그 다음에 감마의 n승 정도. 각각 뭘? 네트워크 뎁스를 뎁스 입장에서는
알파의 n승 정도. 그다음에 width 입장에서는 베타의 n승 정도.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에는 감마의 n승 정도를 단순히 increase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Figure 2. Figure 2 illustrates the difference between our scaling method and conventional methods. 음, 스케일 2는 음, 설명합니다. 차이점을 음, 우리의 스케일링 방법과 기존의 방법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디퍼런스 차이를 설명하는군요. 또 뭐 이렇게 설명을 굳이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림인가요? 예, 그림 2로 바로 위에. 갈게요. 바로 위에 있는 거. 마들 스케일링 이렇게 해서 캡션에 있고 각각 A, 그 다음에 B, C, D, 그 다음에 쭉 E,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캡션부터 읽고 그 다음에 그림 한번 공략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갈게요. A is A is a baseline network example.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의 예군요. A가 네. A 가면 A가 베이스라인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했고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레졸루션 H 곱하기 W H 곱하기 W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레이어 언더바 I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다음 더 올라가서 또 뭐가 있고 계층이 있고 또 계층이 있고 더 올라가면 channels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B부터 D까지 conventional scaling 이렇게 됐습니다. 네. B, C, D are conventional scaling that only increases one dimension of network with depth or resolution. 한번 보면은 B는 어떻게 해보면 설명하면 이제 네. B는 음, 네, 그 width를 스케일링한 모델이고 네. C는 depth를 스케일링한 모델이고 음흠. D는 이제 해상도를 스케일링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해가 좋긴 좋네요. 역시 리띵킹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위드스를 스케일링 하니까 지금 얘네들의 폭이 다 두 배로 지금 늘어난 그런 형태로 위더 해가지고 여기 좀 늘어난 거가 다 됐고 그다음에 이 depth를 스케일링 한 거는 지금 하나짜리가 두 개가 되고 지금 보면은 하나짜리가 두 개씩 이렇게 돼서 지금 두 배의 더 깊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D 쪽은 레졸루션 스케일인데 이거는 레졸루션 스케일링은 그 하나하나의 그 요소들이 조금 이렇게 좀 강화됐나요? 강화된 모습으로 좀 그림을 그렸네요. 그죠? 조금 두꺼워졌어요. 하이어 레졸루션에서 약간 띠커가 됐죠. 지금 띠커. 조금 그러네요. 하이어 이런 식으로 하이어 레졸루션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를 레졸루션 스케일링이라고 표현하는군요. 우리가 여기서 해상도라고 하는 것만 그러니까 레졸루션만 해상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해상도 그러면은 이미지에서의 해상도가 자꾸 머리에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모델의 구조들에 대한 레졸루션의 어떤 생각을 표현을 그렇게 지금 띡하게 좀 표현을 했네요. 네, 그 다음에 E는 뭔가요? E is our E is our proposed compound scaling method that uniformly scales all three dimensions with a fixed ratio. 이제 E는 우리의 제한된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법으로 균일하게 스케일했습니다. 네, 모든 세 개의 차원을 이제 고정된 비율과 함께 음,
그렇죠. 고정된 비율로 스케일이 지금 된 상태가 된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베이스라인에서 봤을 때 이제 위드스 입장에서는 조금 길어졌죠? 지금 베이스라인보다 지금 보면은 조금 위드스 조금 그 폭이 위더해졌어요. 그 다음에 디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디퍼가 됐는데 좀 디퍼 됐어요. 그죠? 네, 디퍼 됐고 그 다음에 이 디퍼 됐을 때 보면은 지금 1.5배 정도, 그러니까 2.5배라고 해야 되나, 이거? 1.5배라고 해야 되는요. 한 칸이 더 지금 들어갔죠. 한 칸만. 한 칸씩만 더 지금 계층이 더 들어간 그런 식으로 디퍼가 됐고요. 그러니까 원래 C에서 봤던 거는 거의 2배가 디퍼가 됐는데, 얘는 한 1.5배 정도 디퍼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레졸루션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2배보다도 좀 어느 정도 고정된 비율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유니폼하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세 개의 차원을 스케일링하는 그런 형태의 컨셉추얼 이미지를 그림 2에서 그려줬어요. 그래서 결국 그림 2를 보니까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네요. 자, 좋아요. 그러면 intuitively Intuitively, the compound scaling method makes sense because if the input manage is bigger, then the network needs more layers to increase the receptive field and more channels to capture more fine-grained patterns on the bigger image. 이제 직관적으로 음, 혼합 스케일링 방법은 음, 어 제가 이거를 make sense. 잘 make sense 음, 이- 이해가 되다. 그렇죠. make sense. 네, 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make sense. Can you 네, make sense? 너 이해할 수 있어? Can you make sense? 이렇게 이, 하잖아. 네, 이해가 understand보다 더 됩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죠. make sense. 네, 이해합니다. 네. 왜? 이해합니다. 음, 왜냐면 음, 인풋 이미지가 음, 더 크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레이어, 제 리셉티브 필드와 더 많은 채널을 인크리스 증가시키기 위해 음, 필요로 합니다. 이제 더 많은 세밀한 패턴들을 더 큰 이미지 내에서 음, 또 미세한 패턴들을 캡처하기 위해 음, 음, 이런 것들을 인크리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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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음, 더 많은 레이어들을 필요로 합니다. 음. 네, 이 그래. 부분이 잘 해석이. 그래. 더 네트워크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면, 그렇다면 그 네트워크는 needs 필요합니다. 이거죠. needs. 이게 가장 큰 네. 동사죠. needs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needs에 붙은 게 뭐, 명사가,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은 목적어가 레이어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레이어가 필요한 거죠. 더 많은 네, 레이어는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뭘? 더 수용 영역과 그렇죠. receptive 네, field, 수용 영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레이어가 필요하다. 그리고요, 네, 또 뭐가 필요하죠? 더 많은 채널을 채널이 또 필요한 거죠. 네, 네, needs가 결국 more layers를 필요하고요. and 그 다음에 네, more channels를 또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를 필요한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모어 채널은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하냐면 receptive field를 increase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모어 네, 채널은 왜 필요하냐면 더 fine grained한 패턴들을 잡기 위해서 네, 또 세심한 fine grained 굉장히 세심한
더 세심한 패턴들을, 더 큰 이미지상에서의 더 세심한 패턴들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채널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상식은 아니고, 우리가 또 지식을 얻게 되네요. 어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셉티브 필드라는 것을 인크리즈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더 많이 두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큰 이미지 상에서의 어떤 세심한 패턴들, 그런 것들을 캡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채널들을 이렇게 수용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얻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그죠? 하여튼 두 가지가 필요한 거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임팩트, In fact, previous theoretical 음, and empirical results both show that there exists certain relationship between network width and depth. But to our best knowledge, we are the first to empirically quantify the relationship among all three dimensions of network width, depth, and resolution. 네. 임팩트, 사실, 사실 음, 이전 이론적이고 음, 경험적인 음, 어, 결과, 네, 경험적인 결과는 어, 그 둘 다, 결과 둘 다 음, 보여줍니다. 뭘 보여줬죠? 존재한다는 것을 아, 이제 음, 확실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음, 보여주는데 음, 네트워크의 위드와 음, 뎁스 음, 사이에 음, 하지만 음, 우리의 베스트 놀리지에서 음, 우리는 음, 첫 번째입니다. 경험적으로 음, 수량화하는 것, 퀀티파이, 맞아요. 그, 예, 수량화한 거, 그 관계를 어, 수량화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음, 이 세 가지, 그 width, depth, resolution의 음, 세 가지, 모든 세 가지 차원 사이에서의 이제 관계를 음, 수량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 to our best knowledge, 이걸 뭐라고 해석했죠? 예. 음,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얻어낸 얻어낸 일종의 얻어낸 지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이 논문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To our best 아, 네. knowledge. 이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찾았어. 이 사람들도 많이 서베이 했겠죠. 우리가 탐색한 결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아, 알기로는 우리 논문이 지금 우리 연구가 the first야. 처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양쪽으로 그 관계성을 따져본 그런 연구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막 서베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to our best knowledg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닐 수도 있어 사실은 100%다 서베이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근데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서베이하고 탐색을 했더니 이 우리가 한 이 퀀티파이한 그 양적인 관계를 경험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는 한 게 아니에요. 실험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페이퍼의 컨트리뷰션 중에서도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오리지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적으로 그 관계성을 따져본 거는 그것도 이론적인 건 아니지만 그 경험적 혹은 실험적으로 해본 거는 우리가 처음입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저자들의 주장이지 사실은 찾아봤는데 어떤 그룹에서 이미 했었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서베이를 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서 to our best knowledge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팩트 다음에는 결국은 기존 연구 중에서도 이론적인 연구를 한 친구들이 2017년, 18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험적인 연구, empirical을 이제 실험적인 연구 혹은 경험적인 연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론의 반대를 얘기합니다. empirical result 이걸 이제 2016년도에 했었는데 이 둘 다 결국은 어떠한 관계성을 따져주려고 했던 그런 연구였는데 그렇지만 양적으로 quantify 실제로 수량화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 비율 뭐와 이런 관계성이 비율로 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quantifying한 그 논문은 자기네들이 the first 처음입니다라는 거죠. 네,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리뷰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문을 읽고 이제 논문이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주장할 뿐이고 실제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고 인식하고 그냥 이걸 주장하는구나 자기네들이 강조하는구나 자기네 컨트리뷰션을 이거는 쪽에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e demonstrate 읽을 차례죠? 네. 네. We demonstrate that our scaling method work well on existing mobile nets and ResNet. 네, ResNet. 우리는 증명합니다. 우리의 스케일링 방법 B. 연구가 현존하는 모바일 넷과 레스넷에 잘 적용된다. 그래서 아까 또 얘기하세요. 다 끝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자들이 찾아낸 세계 차원에서 스케일링하는 방법을 모바일 넷이랑 레스넷에 적용을 했더니 잘 먹힌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 work를 명사로 해석했잖아요. 네네. 아까 그 method work 이렇게 해서 같이 뒀는데 그래서 work 네. well on, work well 이게 잘 동작이 된다라는 동사거든요. 네. work well on, work well on 뭐뭐에 대해 상에서 잘 동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work well 이게 그래서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일단 네. 동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의심을 가지는 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영어 문법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직독직해를 하려면 our scaling method 이게 3인칭이고 그 3인칭이고 단수잖아요. 네. our scaling method 그러면 works on 해야 되잖아요. 그죠? s 붙여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명사로 생각을 하고 아까 작업 뭐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작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동사고 엄연히 동사인데 이게 s를 안 붙였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오타구나. 이 사람도 이제 인간이니까 이거 잘못 썼구나. S를 빠졌구나. 오타구나.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닌가? 만약에 그게 오타가 아니라면 잘 썼나? 잘 썼으면 뭐지? 라고 두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는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오타?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오타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야. 왜? 오타일 수도 있다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수용해요? 그 work well이 동사다라는 거는 work가 동사다. 이거는 수용해요? 네, 제가 해석을 하면서 좀 응, 뭔가 긴가민가 했는데 응. 여기서 뜻하는 게 동사로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동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문제인 거지. 동사가 없으니까. 이 문장에 동사가 없잖아요. that 이하의 네, 문장이 전체 정확한 문장이 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동사가. 그죠? 네, 그러니까 work는 동사가 맞아요. 맞는데 s를 안 붙였어. 그러면 오타일까? 오타가 아니라 그러면 뭐지?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이 중간에 뭐가 빠진 거야, 그러면. 그럼 만약에 오타가 아니고 얘가 참이다 그러면 이 work하고 주어 method하고 주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지. 네, 뭐가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스케일링 방법은 잘 동작된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동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보통은 should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생략할 네, 수가 있는데, 그죠? 보통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should가 있으면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걸 원어민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네, should가 들어가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네, should면은 이가 잘 동작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여튼 요런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동사야. 동사는 맞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현재 존재하는 모벌넷이나 그 다음에 레즈넷 상에서 잘 동작된다. 그런 거를 이제 증명을 한 거고요. 노터블리 주목할 것은요. 노터블리. The effectiveness of model scaling heavily depends on the baseline network. 음, 네, 주목할 만한 것은 음, 어, 모델 스케일링의 효율성은 음, 심하게 이제 음.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세미콜론로 쓰고 to 네. go even further 이렇게 했어요. to go even further. To go even further, 음, we use neural architecture search 음, to develop a new baseline network and scale it up to obtain a family of models called efficient nets. 음, 네, 훨씬, 훨씬 더 나아가기 위해 음, 우리는 음. Neural Architecture Search를 사용합니다. 좋다. 네, 개발하기 위해서 음, 새로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음, 그리고 Efficient Net이라고 불리는 음, 모델 패밀리를 얻기 위해 음. 스케일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스케일업 했더니 그 이름이 결국은 efficient net이 돼버린 거고요. 어, 그렇게 불리게, 이름을 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베이스 라인 자체가 굉장히 위에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좌지우지하네요. 그죠? 베이스 라인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헤빌리하게 의존된다. effectiveness가, 이 effectiveness는 효과성이죠. 네, 효율보다는 효과가 네, 어떤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디펜드한 거야. 디펜드원 한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얘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중심이 필요한 거지. 기존 베이스라인 말고 새로운 어떤 베이스 라인이 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했고요. 그런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뭘 썼냐면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하는 나스를 써서 이 새로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하나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베이스라인을 이트가 뭐예요? 이트가 결국 뉴
베이스라인이잖아요. 예, 베이스라인 네. 네트워크이잖아요. 그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업을 한 거죠. 스케일업을 했고 그 패밀리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스케일업 했으니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이렇게 막 생겼을 텐데 걔네들을 efficient net 복수 썼어요. efficient net라고 우리가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뉴럴 아키텍처 서치는 여러분 뭐 다른 타픽이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구조,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가 있을 때 그 구조들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미리 이렇게 랜덤 서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탐색 그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얘를 찾아냈죠. 그래서 가장 그런 찾아내는 그런 방법론 중에 그런 연구를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뉴럴 아키텍처 서치 방법을 사용해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새롭게 개발을 했고 그 베이스라인을 스케일업 하면서 패밀리들 모델들이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 그걸 이제 efficient net라고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좋아요. 네, 그림 figure 1 summarized. Figure 1 summarizes the ImageNet performance, 음, where our efficientness significantly outperform other convnets. 음, Figure 1은 요약합니다. 음, ImageNet 퍼포먼스를 이제 여기서 우리의 efficientness은 음, 상당히 음. 능가합니다. 다른 CNN 모델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보다를 네, 좋다는 얘기죠. 능가합니다. 아웃퍼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림 1은 어디 있죠? 그림 1? 그림이 첫 번째 장에 예.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예, 그래프. 요거 캡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캡션, figure 1, model size 대 versus, 그 다음 image net accuracy. All numbers. All numbers are for single model. 모든 숫자들은 음. 싱글 캡과 싱글 모델입니다. 네, 그거를 위한 겁니다. 모든 숫자, numbers, 예, our, Our efficient nets significantly outperform other convnets. 네, 우리의 efficient net은 다른 컨볼루션 네트워크보다 음, 성능이 좋습니다. 네, in particular, In particular, EfficientNet 7 achieves new state-of-the-art 84.3% top-1 accuracy, but being 8.4x smaller and 6.1x faster than G5. 이제 특히 EfficientNet B7은 음, 성취합니다. 이 새로운 소타를 음, 이제 84.3%라는 음, 소타를 성취하고 탑원 어큐러시로 84.3%를 얻었지만 음, 이제 8.4배 더 작고 음, 6.1배 더 빠른 음. 이제 G5보다 더 빠르게 이 소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요. efficient net B1. EfficientNet B1 is 7.6x smaller and 7x faster than ResNet 음, 152. 음, EfficientNet B1은 음, 이제 ResNet 152보다 음, 7.6배 더 작고 음. 5.7배 더 빠릅니다. 네, 그 다음요. Details are in table 2 and 4. 네, 이제 자세한 거는 테이블 2와 4에 있습니다. 네. 이제 캡션 부분은 그렇게 봤고요. 예, 좋다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림 실제로 보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림은,
이 차트가 나왔을 때 그림은 X축과 Y축을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X축은 0부터 180까지로 지금 스케일링이 돼 있고, X축의 캡션은 number of parameters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의 개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단위는 millions가 되고요. 100만 개요. 그 다음에 Y축은 이미지넷 탑1 accuracy를 측정을 한 거군요. 그래서 이 accuracy 측정을 했고 퍼센트가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accuracy이기 때문에 Y축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바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빨간색 라인과 그 다음에 파란색 점선 라인과 그 다음에 검은색 점선 라인, 이 세 가지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테이블 같은 걸 넣었어요. 특이하게요. 그래서 테이블을 요약해서 뭔가 냈는데, 테이블의 캡션을 보면 테이블의 탑1 accuracy를 아예 숫자로 좀 이렇게 명기를 좀 시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에 number of parameter, 파라미터 숫자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블로. 특이하게 차트의 안에 테이블을 넣었네요. 그렇게 됐고, 테이블을 조금 더 보면은 여기 레즈넷 152, 152, 그 다음에 efficientnet B1 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즈넷 얘하고 얘 이렇게 2016, 2017, 2018, 그 다음에 2018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 비교를 각각 efficientnet 계열하고 비교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굵은색으로 표현한 거는 걔가 쏟아내요. 그 사이, 그 컬럼에서는 굉장히 액큐리시가 가장 높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미터 수는 굉장히 작아요. 작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능이 더 좋은 그런 형태가 되는군요. efficient net의 family, 아까 family of models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패밀리들이 결국 B1, B3, B4, B7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가네요. efficient dash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not ploted라고 돼 있는 거, 요에는 G5에 지금 명기가 되어 있는데 걔는 플러스를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표 말고 이제 그 그래프를 보니까 빨간색 보면은 빨간색이 B0부터요. B0, B1, B2, B3, B4 쭉 efficient net의 패밀리들에 대한 그런 accuracy를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빨간색이니까 이미 얘는 그 밑에 있는 애들보다 다 지금 높아. 위에. 다 위야. 그죠? 다 위고요. 위에 있다는 얘기는 다 그냥 뭐 아웃퍼폼 한 거지. 그것도 significantly하게 아웃퍼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란색 점선을 보니까 이는 나스넷 이런 게 있나 봐요. 나스넷 A부터 해가지고 이 점 이렇게 돼서 나스넷 A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검은색 점선은 인셉션 버전 2부터 해서 레즈넷에 좀 엑셉션도 있고요. 쭉 나가는 그런 계열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미지넷 탑1 액큐리시는 뭐 다 엄청나게 좋은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일단 됐고요. 그래서 이런 피겨 1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는 어떻게 설명을 해 놨는지요. 과연 말로 본문에서 쭉 본문으로 들어가면 in particular, 특히 해서 본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n particular. In particular, our efficient net B7 surpasses the best existing G5 accuracy, but using 8.4x fewer parameters and running 6.1x faster on inference. 특히 우리 efficient net B7은 가장 최고의 지금 현존하는 G5의 정확성을 능가했습니다. 하지만 8.4배의 더 적은 파라미터 수와
이제 6.1배 더 빠르게 작동하면서 이제 음. 발표의 어큐러시를 능가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on inference 그랬어요. 이제 이거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결과에 의하여. 예, 근데 추론 어떻게 보면 네, accuracy도 추론이니까요. 예, 그거를 보통 이제 네, 예, 그 모델 만든 다음에 이제 이벨루에이션 했을 때에 인퍼런스를 할 테는데 뭐 그런 어떤 accuracy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예, 네. 그런 인퍼런스 상에서 이렇게 좋다는 거고요. 예, compared to Compared to the widely used ResNet 50, 음, our EfficientNet Pro improves the top one accuracy from 76.23% to 83% with similar flops. 이제 널리 사용되는 ResNet 50과 비교하였을 때 음, 우리의 EfficientNet B4는 음, 그 top word accuracy가 음, 76.3%에서 음, 83점 83%로 향상하였는데 음, 이제 비슷한 그 연산량을 비슷한 연산량을 사용해서 음. 더 향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플럽스라는 단위로 보통 쓰고, 그 연산량, 컴퓨테이셔널 리소스 비슷하게 했을 때 이렇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앞에 센텐스는 가장 현존하는 베스트 모델을 능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widely used, 폭넓게 사용하는 그런 모델을 비교했을 때도 뭐 엄청 좋았다 이런 얘기고요. Besides ImageNet. Besides ImageNet, EfficientNet also transform well and achieve state-of-the-art accuracy on 5 out of 8 widely used datasets while reducing parameters by up to 21x than existing components. 이미지넷 외에도 네, efficient넷은 또한 잘 전이되었고 네, 소타를 소타 어큐러시를 성취했습니다. 네. 이제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셋 8개 중에 5개에서 아, 네. While. 반면에 음, 이제 현존하는 CNN보다 21배 까지도. 21배 내까지도 파라미터를 감소하면서 네. 감소시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네, 8개 중에 5개를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네. 어, 좋단 얘기네요. 네, 좋단 네, 얘기고요. 네. 이제 콤마 while reducing 해서 이렇게 줄여 갔는데도 불구하고 21배까지도 이게 요걸 봤을 때 이 실험에서 이게 조금씩 줄여갔나 봐요 파라미터를 이게 좀 뭔가 그래서 계속해서 쭉 줄여갔을 때도 이게 21배를 줄였는데도 어 이렇게 소타 8개 중에 8개 데이터셋 중에 5개가 이제 소타를 달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efficientnet, 이미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efficientnet이라고 하는 친구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고요. 혹시 지원 학생이나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 잘못된 오역이나 이해 안 되거나 여기까지요. 뭐 혹시 있나요? 혹시 다른 의견 혹은 코멘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음,
인트로덕션을 보니까 이제 대략적인 이 페이퍼의 그 컨텍스트를 다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예, 그죠? 음. 뭐 궁금한 거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문장 자체가 아주 그냥 뭐 클리어하게 잘 쓰여 있어서, 어, 크게는 뭐 없어 보이고요. 아까 문법적으로 work on에 관련된 부분이 오타냐 아니냐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뭐 또 찾아보면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어, 거의 해석은 뭐 이해나 해석은 거의 뭐 90% 이상 한 95% 이상은 이해가 다 된 것 같고요. 어려움 없이 잘 썼습니다. 어, 어디로 볼까요? 이제 지금 1시간 딱 지났는데 예, 예, 네. 예. 이게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CNN에 세 가지 디멘전 요소가 있는데 걔네들을 기존 연구에서는 각각 이렇게 스케일링 하거나 뭐 이랬었는데 얘는 동시에 세 가지를 다 고민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 있게 맞추고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줬고 그 다음에 그런 밸런싱 하는 게 굉장히 어렵냐 그게 그렇게 어려운 행위가 아니었다. 컨스턴트 레이시오로 스케일링을 우리가 심플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고요. 성능이 무지막지하게 좋아졌다. 기존 연구보다요. 그래서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랬었군요. 이때는. 여기 지금 이제 2장의 related work로 가면요. convnet accuracy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convnet efficiency 측면에서 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스케일링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모델 스케일링 요 섹션이 준비를 했군요. 그래서 there are many ways to scale 하는 한 방법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맨 끝에 our work는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3장으로 가게 되면 compound model scaling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가 아닌 세 가지 요소를 다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컴파운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들어가 있고 이때 3.1의 problem formulation에서 이 수학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산수죠. 수학적으로 문제를 formulation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1번식과 같은 형태로 we can define a convnet, 그죠? convnet을 이런 1번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논문들이 보통 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프로포즈하는 그런 메서드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문제 정의를 이렇게 problem define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디파인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1처럼요. 자, 그래서 누구는 이제 problem definition 이렇게 caption을 놓거나 아니면 뭐 얘처럼 problem formulation 이렇게 캡션을 넣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3.2로 가서 그래서 그 뒤에 2번식이 결국은 이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which 바로 위에 보면 which can formulated as an optimization problem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로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고 결국은 잘 최적화시키면은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수식으로 이렇게 포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accuracy를 maximization 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식으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2로 가서 scaling dimensions 해서 디멘전들을 스케일링하는 방법론적인 측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디멘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각각 depth 해서 D에 관련된 디멘전을 스케일링하는 방법, 그다음 width를 W라고 하는 디멘전을 스케일링하는 방법, 그다음에 R이라고 해서 resolution의 줄임말로 R을 썼군요. 그래서 R을 디멘전 입장에서 스케일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first observation이 도출이 되고요. 그래서 first observation에서 observation 1 해서 이 관찰 하나가 탄생이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죠. 도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 한다는 것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찰하게 되는 그 결과가 도출이 된 거고요. 3.3의 컴파운드 스케일링에서 이제 아까 위에서 봤던 것들은 각각을 한번 스케일링을 봤는데 이제 컴파운드니까 이제 같이 스케일링하는 그런 형태를 이 3.3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3 얘기가 쭉 나와서 쭉 해봤더니 observation 2 해서 이제 관찰 결과 두 번째 어떤 인사이트가 도출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observation 2가 끝난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고요. 4장에 efficient net architecture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탄생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패밀리들을 이제 efficient net이라고 명명을 했고, 아까 cold라고 했으니까요. 명명을 했고, 걔에 대한 아키텍처 구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4장에서 efficient net 패밀리들 베이스라인 아까 만들었다고 그랬고, 그 베이스라인을 통해서 각각의 스케일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5장의 experiment 실험을 했군요. 그래서 evaluation 평가를 했습니다. 실험으로. 자, 5.1의 scaling up mobile net and ResNet, 이거를 scaling up 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5.2가 ImageNet Result for Efficient Net을 위한 ImageNet Result 결과가 5.2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실험에 대한 이야기, 실험 결과들 쭉 나오고요. 5.3의 트랜스퍼 러닝, 아까 트랜스퍼도 잘 된다라고 했는데요. 트랜스퍼 러닝 리절트, 그래서 실제로 그냥 트랜스퍼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재학습 시키지 않고 기존에 학습된 거를 그냥 전이학습만 시켜가지고 트랜스퍼 시켜서 그때 평가를 했는데 그때의 결과가 5.3. 이것도 잘 된다고 아까 그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잘 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재학습 시키는 것보다도 트랜스퍼 러닝해서 이용하면 너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6장의 디스커션 해서 또 디스커션 못한 이야기들을 디스커션 부분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7장 컨클루전 결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크날리지먼트 어펜딕스까지 얘기했습니다. 어펜딕스 되게 짧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펜딕스는 실제로 그냥 어펜딕스 조그맣게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쭉 달았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훑어봤고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이제 그 뒤에서부터 이미지들이나 뭐 다 이 테이블이나 차트는 다 이제 성능에 대한 결과들이 쭉 나와 있고, 그 테이블 1의 베이스라인을 B0라고
이야기를 해서 B0 베이스라인 네트워크 얘를 이제 뒀다고 이야기를 했고 걔에 대한 것이 테이블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그런 형태가 있네요.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볼만한 게 그림 4, 예, 그 다음에 그림 3, 다 실험 결과 한 거 좋은 결과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요 페이퍼 Efficient Net에 대한 것을 알려면 이제 그 실험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아키텍처 베이스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 보면은 Efficient Net에 대한 아키텍처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스케일링을 했는지 그런 거가 있네요. 네, 그걸 이제 얘네도 주장했듯이 이 퀄리파잉 그죠? 최초의 논문이다. 예.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 양적으로 표시한 양적 연구를 한 퀄리파잉한 그런 첫 번째 논문이었고 스케일업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페이퍼인 것 같습니다.